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시계라든지 포인트기를 착용 안 하고 하려고 이제 하려는데요. 뭐 이렇게 일시적인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 병행하면서 할 겁니다. 근데 시간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시계를 착용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포인트기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1분 정도 시간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목표는 10분입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긴 한데 최대한 10분에 맞춰서 이야기를 끝내는 방향으로 할게요.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의 틀을 넓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국토대장정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국토대장정은 빼놓을 수가 없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면서 국토대장정 이야기는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젠가 그제도 한번 나왔었죠. 제 인생에 있어서 국토대장정 20대를 돌아본다면 국토대장정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국토대장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연기 인생에 조금 기회라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그냥 국토대장정에 즐거움을 찾고자 다녔던 게 아닐까. 물론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28개월 동안 2년 4개월, 저는 해군이라서 이제 2개월이 더 길었습니다. 지금은 2년으로 줄었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2년 2개월, 뭐 2년 4개월, 2년 6개월 이런 식이었거든요. 육군이 2년 2개월, 해군이 2년 4개월, 그리고 공군이 2년 6개월 이렇게 30개월씩 30개월, 28개월, 2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배를 탔을 때는 생명수당이라고 2만원 정도 더 붙어서 나왔고요. 그래서 월급이 그때 만원, 뭐 수병 월급 이제 2병 때, 1병 때는 만원에서 15,000원 사이였기 때문에 작았죠. 그래도 꾸준히 모으면 그게 3만원 돈 되는 돈이다 보니까 군인 신분에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이다 보니까 4박 5일 이런 짧은 휴가를 자주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자주 나와서 뭐 자주 형님들 댁에 친척집에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혹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용돈을 받아요. 이렇게 뭐 친척집은 자주 찾아가지 않습니다.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형님네를 가죠. 형님께서 돼지 형님이 특히 좀 많이 주셨고 작은 누님하고 주신 용돈은 이제 3만원, 5만원 이 용돈, 또 어머님이 차비 주신 이런 돈들에 꼬깃꼬깃 모아서 정말 먹을 거 잘 안 먹고 뭐 어디 흑게 쓸 거 안 쓰면서 모은 돈, 그리고 군 생활하면서 이게 좀 그런 이런 이야기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고스톱이나 내기당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돈도 또 추가적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제대할 때쯤 저 수준에 거의 70만원에서 80만원 돈이 있었어요. 그 80만원 돈을 갖고 제대를 했는데 이게 2주도 안 돼서 2개월도 아닙니다. 2주도 안 돼서 그 80만원 돈이 순식간에 제 손에서 없어졌습니다. 정말 2년 4개월 동안 가진 고생하면서 모았던 돈인데 그 힘들게 모은 돈이 정말 2주 만에 없어지는 걸 보고 정말 허탈하고 세상의 벽이라고 하죠. 이런 벽이 부딪힌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개념 없이 사용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조카 녀석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조카가 오토바이를 맡겨놨었는데 그 오토바이를 찾으려면 또 비용이 뭐 2, 30만 원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조카가 먼 곳에서 삼시 찾아왔는데 택시비가 없다 해서 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나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제 자신한테 쓴 비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게 모았던 그 돈이 2주 정도에 다 없어지니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이라는 벽에 크게 부딪혔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제 거 같았어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워낙에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좀 외향적인 성격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외향적이게, 때로는 내성적이게 활동을 하는데, 내성적인 게 어떻게 보면 저의 본 모습일 거고, 외향적인 모습은 장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흔히 호객행위, 삐끼라고 하죠.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때 많이 외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했었던 행동들이 뭐였냐면,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뭐 헌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좋아해서 뭐 헌팅해주는 그런 연습들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서. 그리고 대학교 올라오면서 직접적인 헌팅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까 헌팅을 할 때만큼은 외향적으로 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이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뭐 연락처만 받고 아이고 끊겼네요. 이게 제가 시간을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11시 11분이면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리고 잠자라는 그런 알람이 울리는데 제가 11시 11분으로 시간 확인을 못했네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외향적인 성격을 좀 키우고 나서 호텔 조리학과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요리사로서의 길, 이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사가 아닌 사업가로라는 그런, 원래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고 싶은 게 꿈이었기 때문에 가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주방 일을 한 사람보다는 홀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웨이터 분들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 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심리,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뛰어들었던 게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아는 선배에 따라서 갔던 능수다롱, 이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데 워낙에 이제 제 성격이 좀 꼼꼼하고 뭔가 약간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완벽주의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 기준에 봤을 때는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완벽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장님. 이 사장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되게 나쁘게 말하면 잘 이용해 먹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나이가 이제 20살, 21살인데 저한테 가게 정권을 맡기신 사장님도 계셨고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자신감을 충전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몇 개월 동안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힘겹게 벌었던 돈이 한 달에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한 150, 200 정도 벌었는데 이 돈 갖다가 국제장정을 하고 일을 독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돈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뽑아서 무임금으로 학생들을 인솔하게끔 합니다. 초중고 대학생, 초년생까지 학생들을 인솔하게 하고 무임금으로 국토대장정을 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근데 거기서 걸으면 상관이 없는데 취사를 한다든지 장비를 하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 정말 이거는 걷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일들을 해줘야 되니까 목적하고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돈을 좀 받고 대학교 팀을 맡아서 취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중고 학생들을 맡아서 걸었죠. 걷다 보니까 이게 그 희열을 느끼면서 또 당시에 300명 예상 인원을 모집해서 그 스태프들의 인원을 60명에 맞췄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7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었고 또 현장에 왔던 스태프들 또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8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20살 초 학생들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죠.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24살 정도, 23살 정도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벽이라는 그런 이점, 그리고 성격이 그 전까지는 나서서 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답답하면 가끔가다 나서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고 말을 이렇게 잘하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너무 상황이 긴박하게 들어가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막 설상성에서 나서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거기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선두에서 지휘해본 적 없던 사람이
600명, 700명 되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지휘를 하다 보니까 순간 제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좀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빠져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경험이자 가장 실패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토대장정을 6년이 아니죠. 7년 가까이 하게 되죠. 횟수로 따지면 7개월이라는 횟수가 나오는데 그 안에 따로 어떤 형님과 같이 사업을 하려고 대장정을 해봤던 경험도 있었고 잠시 떠나 있었던 경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 이제 29 정도 돼서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 그때 되니까 제 수중에 정말 진짜 10원 한 장 없더라고요. 항상 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아르바이트 하는 돈 갖다가 6월달,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국토대장정 준비 겸 국토대장정 다녀와서 또 정리 겸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10월달부터 11월달, 12월 초까지 일을 하고 12월 말부터 또 2월달까지 국토대장정 시작 겸 또 정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거기에 쓰고 돈을 벌어서 여행 가는 데 쓰고 계속 그렇게 6년을 넘는 7년을 넘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좋게 바라보면 좋은 경험이었지만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도피해서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삶이 돈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 순간 이제 저는 그렇게 착각 속에 살면서 거기서 호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쪽 여행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29 정도 되니까 원래 꿈 일본에 가서 어떤 분식 음식점 만들 수 있는 음식 아이템을 개발해서 한국에서 하는 그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일본 가려고 했는데 금융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때도 마지막 이제 국토대장정을 다녀오고 여행도 다녔는데 분명히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솔직히 뭐 엔화나 달러나 이런 시세에 별로 상관이 없었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돈 갖다 충분히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겠다. 6개월이면 그 안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막연하게 이제 그해 2008년 12월 달에 일본에 가게 돼 있어서 그 7월 달에 대장정 다녀오고 8월 달까지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고 9월 달부터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10월 초까지 이제 위궤양으로 제가 병원 신세를 지기 전까지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뭐 국민기 어쩌고저쩌고 뭐 경제면이 많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엔화가 700원, 800원 했던 게 뭐 1,4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돈으로는 택도 없어 갈기에도 힘들었던 거죠. 순간 그때 이제 최대의 위기, 최대의 전환점 뭐 이런 걸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돈 갖다 뭐 할까? 원래 이제 일본 포기하면 연기를 하자. 뭐를 하자 제가 국토대장정을 하자 뭐 1안, 2안, 3안 이렇게 다 짜놨었는데 막상 저라는 사람이 뭔가 하나가 좌절되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몇 주 전인가 한 달 전에도 제가 꿈, 희망, 미래 거기도 좌절됐을 때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처럼 그때는 더 오랜 기간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고등학교 때 주식 투자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거 잠깐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해봤었던 그런 기억. 그리고 당시에 펀드가 엄청 유행을 했었고 거의 끝물이었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저도 막연하게 그냥 주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뭐 쭉쭉쭉쭉 빠지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딱 하니까 또 돈이 쭉쭉쭉 올라요. 그렇게 뭐 돈을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깡통을 한번 차게 되고 다음에 또 어머니 돈과 집담보 대출로 해서 또 돈을 빌려서 했다가 또 깡통을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참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국토대장정과는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라인이지만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거의 10분 다 되어가거나 넘어온 것 같아요. 이쯤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듯 제 20대, 저희 20대는 국토대장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추억, 모든 것들이, 사랑도 그렇고 사람 대인관계도 그렇고 어떤 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실패와 좌절 그리고 도피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제가 잘 활용할 것인지, 잘 경험을 좋게 살려서 갈 것인지는 앞으로 5년, 10년 꾸준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경험을 하실 때 분명 그게 실패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틀어서 생각을 해보거나 한번 달리 생각을 해보면 분명 저에게 좋은 경험이고 저에게 값진 경험이 시간이었던 거죠. 그거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다듬어 갈 것인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중한 경험,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토대장정이라는 정말 큰 경험이자 실패를 함께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 미련을, 그 추억을 계속 떠안고 가지 않을까. 혹은 뭐 어떤 사업으로서나 꿈으로서 한 번 더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을 응원하는 홍 대표 김영선입니다.